이번에는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잖아요. 그럼 거기 메모 하나 해볼게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면 이때는 알짜임,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물체가 속력이 변하죠. 뭔가 변하면 힘이 작용하는데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힘도 어떻게 작용했다는 얘기냐면 힘도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즉 속력이 빨라져도 힘은 일정한 거고 속력이 느려져도 힘은 일정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제가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면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체가 정지 상태였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20m/s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물체의 평균 속력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2분의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20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속력은 그렇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거든요. 잘 보세요. X축이 시간이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Y축이 속력일 때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는 건 속력이 0이죠. 0부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대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몇 초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얼마가 됐냐면 이때가 이 물체가 속력이 20m/s가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이 물체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이때 만약에 시간만 알면 우리가 그래프 어디 넓이요? 그렇죠. 이 그래프 밑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때 물체가 이동한 뭐도 구할 수 있다고요? 거리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보통 거속시라 그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뭐하는 운동은 변하는 운동은 그냥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균 속력을 구하셔갖고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가 20m/s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은 10이 나오죠. 근데 이 물체가 이만큼 10m/s 평균 속력으로 만약에 2초 동안 움직였다. 그러면 10m/s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움직였으면 그렇죠. 얘는 20m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요 시간 t가 몇 초라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2초라는 경우랑 똑같죠. 그러면 이 그래프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똑같이 몇 미터 나와요? 그쵸. 이동거리가 20m가 나오죠. 지금 아마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모르는 부분은 다 제가 개별 설명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클수록 속력이 많이 크게 변할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는 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또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감소하는 운동을 나중에 이제 학교 일부 선생님들이 무슨 운동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다시 써드릴게요.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거는 둥석 직선 운동으로 배우셨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은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 타점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타점이 찍혀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고 있고 지금 여기가 처음 속력이죠. 지금 여기가 처음 속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평균이고요. 2로 나누니까 중간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 요 지점 여기가 나중 속력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속력보다는 평균이 크고요. 평균 속력보다는 나중이 크죠.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 운동은 타점을 봤을 때 화살표가 시작점이라 그랬죠, 쌤이. 그러면 시작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처음 속력이 여기가 되겠죠. 처음에는 속력이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속력은 여기 중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여기가 나중 속력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속력이 제일 빠를 것이고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나중 속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도 힘은 일정이에요. 다시 한번.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도 힘은 일정하게 작용한 거고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도 힘은 일정이에요. 둘 다 힘은 일정이에요. 둘 다 힘이 작용했는데도 왜 속력이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냐면 여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속력이 왜 빨라졌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다. 그렇죠? 힘이 작용했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보통 낙하, 떨어지는 물체나 아니면 비스듬한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다 속력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왜 힘이 똑같이 작용했는데도 속력이 느려지냐고 감소하냐고 물어보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장을 굴러가는 공이거나 반대로 우리가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연직 상방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공이 있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연직 상방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네들은 속력이 어떻게 된다? 느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뭐 속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처음 속력이 40이고요. 나중에 0이죠. 이런 문제에서 평균 속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죠. 결국에는 0하고 40의 이 사이가 얼마예요? 사이가 20이죠. 요 20m/s가 이것이 이 물체의 무슨 속력이 된다? 그렇죠. 평균이 돼요. 평균 속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